WWW에 대해 짧게 설명을 드린 후 드라마 속에 나온 광고 심리를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광고 방식인 비교 광고와 진실 효과를 이용한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검색어를 입력하세요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소위 건물류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드라마,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시작하기 전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드라마는 포털 사이트 회사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3명의 주인공들을 통해 풀어내고 있습니다. 유니콘 서비스 전략 본부장을 맡고 있던 베탐이, 바로 소셜 본부장을 맡고 있던 차연, 포털 사이트 유니콘 대표이사인 송가경이 바로 3명의 주인공입니다. 이쯤에서 왜 이 드라마를 선정하였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선정한 이유는 이 드라마 속에 다양한 마케팅 방식과 광고 방식이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1위 포털 사이트인 유니콘과 2위 포털 사이트인 바로 간의 점유율 경쟁 속에서 각 회사는 다양한 방식을 사용해 자신의 회사를 돋보이게 합니다. 저는 이 속에서 나오는 방식들을 드라마와 함께 본다면 재미있게 익힐 수 있을 것 같아 이 드라마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목차를 이야기할 때 말했던 2가지 광고 방식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비교 광고와 진실 효과를 이용한 광고인데요. 이 밖에도 다양한 광고 방식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2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유 광고입니다.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잘 보고 오셨나요? 영상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보자면 유니콘에선 나오지 않는 은행 업무 시간이 바로에서는 바로 나옵니다. 바로는 이를 사용해 비교 광고를 진행하였는데요. 유니콘은 이 영상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자신들이 무엇을 하든 이 경쟁에 사람들이 이목이 쏠릴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1위 기업보단 2위 기업이 훨씬 더 얻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비교 광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광고란 동일한 제품군이나 서비스군에 속한 둘 또는 그 이상의 특정한 브랜드명을 자사의 광고 내에 등장시켜 비교하는 광고를 뜻합니다. 이러한 비교 광고의 예시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플디스 광고, 버거킹의 비교 광고, 플로의 비교 광고 등이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이 3가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랩탑 2와 애플의 맥북 간의 비교 광고입니다. 먼저 광고 보고 오시죠. 이 영상 속에 등장하는 남자의 이름은 맥킨지북, 줄여서 맥북인데요. 맥북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맥북이 아닌 서피스 랩탑 2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서피스 랩탑 2가 맥북보다 우수하다고 표현하고 있죠. 영상 마지막엔 저를 믿으세요. 저는 맥북입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인상 깊게 느껴집니다. 이쯤에서 이 광고가 법적 논쟁이 생기진 않았을까 궁금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놀랍게도 법적 논쟁은 없었습니다. 등장한 남성의 이름이 맥북이었기에 노골적으로 거론했더라도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었죠. 이외에도 동일한 이름을 사용한 비교 광고에는 타코벨과 맥도날드의 비교 광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비교 광고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버거킹의 맥도날드 빅맥 비교 광고입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광고 내용에 대해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대형 쇼핑몰 앞에 광고판을 둔 후 그 안에 버거킹의 로고와 와퍼를 덩그러니 놓아두었습니다. 무려 1년 동안이나 말이죠. 하지만 이 광고판 속에는 비밀이 있었는데요. 바로 버거킹의 와퍼 뒤에 맥도날드의 빅맥이 있었던 것입니다. 버거킹은 맥도날드의 빅맥을 숨겨둔 것이 아니라 버거킹의 와퍼가 너무 커서 뒤에 놓여있던 맥도날드의 빅맥을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맥도날드의 햄버거 사이즈를 디스하는 것입니다. 빅맥이라는 이름과 다르게 와퍼에 비하면 크기가 작다는 것이죠. 이 광고의 진실이 밝혀진 뒤 많은 사람들의 유머를 샀습니다. 1년 동안이나 와퍼를 게시해둔 광고주의 기발함에 다들 놀란 것이죠. 버거킹은 이 외에도 많은 유머러스한 광고를 제작했는데요. 예시로는 버거킹의 4달러 광고, 버거킹의 묻고 더블로가 광고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로의 멜론 비교 광고입니다. 평화롭게 멜론을 먹고 있던 규현의 집에 갑자기 플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몰려와 규현의 살림살이를 마구 정리하기 시작하고 갑작스럽게 의사를 진행합니다. 이 광고를 분석해보자면 우선 첫 장면에서 규현이 멜론을 먹고 있는 것은 평소에 음악 앱으로 멜론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멜론을 떨어뜨리는 장면을 통해 이제 멜론이 아닌 플로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이사 담당자가 순서대로 담아야 하는 거야
틀어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장면은 플로만의 재생목록 이동 서비스를 이야기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서비스 또한 멜론에는 없지만 플로에는 있습니다. 이 광고를 통해 플로의 인지도는 급상승하였고 급기야 업계 3위를 달성하기까지 합니다. 네티즌들은 검색해서 본 광고는 처음이다 라며 이 광고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냈죠. 이처럼 재미를 유발하는 광고의 또 다른 예시에는 동원 참치 광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교 광고의 장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1위 기업과 2위 기업 간의 차이가 비슷해지고 2위 기업의 입지가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두 브랜드가 한 광고에 등장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해당 브랜드를 유사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확률은 올라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보았을 땐 2위 기업의 입지가 굉장히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건전한 경쟁을 촉구함으로써 전체적인 품질이 향상한다는 것입니다. 둘 이상의 브랜드를 직접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우월한 브랜드를 찾아내기 쉽습니다. 반대로 본다면 열등한 브랜드 또한 빠르게 드러난다는 것이겠죠. 우월한 브랜드는 열등한 브랜드가 되지 않기 위해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하고 열등한 브랜드는 우월한 브랜드가 되기 위해 품질 향상에 전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은 소비자의 재미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2위 기업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흥미 유발 광고를 제작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광고의 재미가 상승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땐 광고의 전체적인 퀄리티가 올라가고 재미를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비교 광고의 장점이었고 다음으로 두 번째 광고 방식인 진실 효과를 이용한 광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시죠. 영상 속에서 바로는 유니콘에 비해 광고량이 적기에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을 이용한 것이 진실 효과를 사용한 광고 방식입니다. 진실 효과란 잘못된 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올바른 것으로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 효과 때문에 별다른 증거 없이도 그것이 사실로 느껴지게 됩니다. 이 효과를 아주 잘 사용한 곳이 바로 60개 치킨입니다. 60개 치킨 하면 떠오르는 문장이 바로 매일 깨끗한 새 기름으로 60마리만 조리합니다. 있을 텐데요. 사실 이것은 진실 효과를 이용한 재미있는 마케팅입니다. 이 마케팅의 진실에 대해 보시죠.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기름은 6, 70마리 정도 튀겼을 때 갈아줘야만 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치킨집에서는 60마리 정도를 튀긴 후 기름을 새 것으로 갈아줍니다. 또한 하루에 60마리를 파는 것은 평범한 치킨집에서 매우 많이 파는 양이라고 합니다. 60개 치킨은 당연한 이 사실을 마치 자사의 브랜드에서만 하는 특별한 행위인 것 마냥 마케팅을 한 것이죠. 굉장히 똑똑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며 지금까지 2학년 3반 6번 김민서였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